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자는 손에 수건을 감고 주방 불을 켰습니다. 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고 뚜껑 틈새로 김이 피어오릅니다. 오늘도 국밥 3그릇은 팔아야 밥값 나오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냄비를 저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죠. 노점 앞을 지나던 단골 손님이 손을 흔들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 속엔 피곤함보다 자부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큰아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정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너 힘든데 뭐하러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우는 양복 소매를 걷으며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이 국밥 파는 거 혼자 하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국자에 국물을 떠서 맛을 보게 했습니다. 진우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난 듯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순자의 눈빛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이 한산해지자 순자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고 허리에는 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꺼내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남겠네. 그 말 한마디에 미소가 피었지만 옆자리에 놓인 낡은 전세 계약서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째였죠.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젠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 말은 피곤한 하루 끝에 그녀가 스스로에게 건넨 첫 약속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다정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요. 그녀는 초를 끄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자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숫자들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고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사실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진우와 며느리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 얘기 좀 하러 왔어요. 소연은 단정한 차림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국을 데우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오르고 순자는 이게 가족이지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소연이 꺼낸 서류 봉투 하나가 그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냐?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요. 집은 미리 제 이름으로 해두시면 좋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낯선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고 순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명예 이전, 소유권, 증여세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니? 순자의 물음에 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의 가슴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자 책상 위 서류 봉투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겠죠? 애들 말이니까 믿어야겠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을 경고하는 듯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순자는 며느리 소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인테리어 공사 좀 해야 해서요. 며칠만 다른 데 계시면 좋겠어요. 순자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공사라면 집을 더 좋게 바꾸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에 옷 몇 벌과 약통을 챙기고 막내 아들 민수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간이 침대를 내어주며 며칠만이니까요라고 웃었습니다.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방 안에서 국밥집 시절의 낡은 계산기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움이 묘한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자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요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자는 직접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과 계단을 올라가며 손에는 여전히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도 삐익 하는 거절음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예전 주인은 계약 끝났다고 했는데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입자요? 그녀의 손에서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눈으로 잠긴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은 단지 집의 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문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고 얼굴엔 먼지와 피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란 순자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냥 문이 안 열려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사정을 듣자마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목소리에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붙잡으며 괜찮다. 다 내 탓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체념보다 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벤치의 차가운 쇠기둥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꺼내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멀고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밤바람이 불며 코끝을 스쳤고 순자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릴 때마다 마음속의 마지막 기대도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아닌 희미한 먼지처럼 무언가 흩날렸습니다. 그건 마치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과의 통화 내역이 수십 번 찍혀 있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가 집을 잃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어머니가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뒷모습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댓글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고 이건 범죄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작진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민수는 망설이다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순자는 창피하잖아라며 거절했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를 내보였습니다. 이게 내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분노했고 진우의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결국 집을 나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연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데리고 시골의 작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공기에는 흙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직원들이 내민 따뜻한 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수는 요양원 근처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출근 전 어머니 방 창문을 바라보며 이젠 괜찮겠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사람의 따뜻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적응한 순자는 조금씩 얼굴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직원들이 건네는 미소와 따뜻한 인사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간식을 건네고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이제 일 걱정 말아요. 내가 있으니까. 순자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마음 한켠에서 묵은 불안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요양원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하나둘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구나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반대편 어딘가에서 진우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윤리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은 사람들의 비난에 지쳐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술에 취한 채 거리를 헤매며 어머니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화면 속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손조차 떨려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냄새, 그때의 손길,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꽃집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한 문장은 그의 마지막 선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 몇 달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하얀 벚꽃이 흩날리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새로 산 분홍빛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민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서 양복 차림의 진우가 조용히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 사이로 접혀 있던 흰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짧은 글귀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스카프 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봄의 끝자락 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꽃잎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그리고 용서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노후가 온 것 같아. 늦었지만 따뜻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의 고단함을 이겨낸 사람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구석 흙을 파고 그 열쇠를 묻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잊자. 그건 지난 인생의 문이었으니까 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순자의 스카프가 가볍게 흔들리며 햇살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꽃잎이 흩날리는 그 풍경 속에서 순자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미련이 아닌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진우가 벚꽃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를 감싸 안는 듯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봄바람처럼 잔잔히 끝을 맺었습니다.